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회생법원의 이석준 판사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동영상은 개인 파산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비롯한 국민들은 막연히 대출 빚이 많거나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파산 신청을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이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라 함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 채권의 확정과 파산 재단의 관리 환가 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남은 재산을 법원을 통해서 판 다음에 그에 따라 마련된 돈을 채권자들에게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것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 개인 파산 절차는 청산형으로서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채무를 갚은 다음에 면책을 시켜준 제도인 반면에 개인회생 절차는 재건형이어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아니라 장래에 얻게 되는 소득으로 몇 년에 걸쳐서 채무를 갚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면 개인회생 절차보다 좀 제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개인 파산 절차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수입을 올린다고 볼 수 없는 채무자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채무자로서는 개인 파산 절차 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째,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누구라도 돈을 빨리 받으려고 원하기 마련이고 채무자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기가 친분이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파산관계인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서 파산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변제 책임을 면제해서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를 면책시켜주는 정당한 근거로는 많은 논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채무자에 대한 배려 혹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수억 원의 빚이 있고 한 달에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채무자로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개인 파산 제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채무자가 경제적 생산 능력과 신용을 회복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의 흐름은 먼저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보통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이를 관리하며 현금으로 환가시킨 다음에 파산 채권자들에게 이를 변제하고 이로써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면책을 해줄 수 있는지, 즉 남은 재산으로 갚고 그래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채무를 면책시켜 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게 됩니다. 개인 파산과 면책은 보통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권자는 채권자, 채무자이지만 다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필요하고 둘째 진술서가 필요한데 진술서에는 채무 증대의 경위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현재의 생활 상황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면밀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채권자 목록, 그리고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적어내야 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도 적어내야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는 서울회생법원이나 뒤에서 설명드릴 여러 지원센터가 있는데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채무자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방법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만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관할이라 하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 즉 주민등록 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재 거주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지를 소명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예를 들어 식당이 있죠. 그런 영업소가 있는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 광진구에 있다.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영업하는 식당이 성남시에 소재한다. 그러면 서울의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성남시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죠. 경기 남부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주지방법원, 부산, 울산 외에 그리고 양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 지역에서 제기한 경우는 창원지방법원, 강원도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춘천지방법원이고 강릉, 양양 등은 강릉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할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 부분도 좀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회생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건 인터넷에 검색하면 서울회생법원 대표 전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파산을 하여야 할 사건은 파산 관제인 선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을 받아서 공적인 지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때 채무자는 파산 관제인의 보수로 사용될 금원, 보통은 30만 원 정도인데 이를 예납하도록 하고 이를 예납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 파산 제도에서는 예납 비용도 마련할 수 없는 채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해줌으로써 그런 예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의 지위와 역할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재산을 찾고 이를 현금화시켜서 환가시킨 다음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채권자 집회에서의 파산 경과를 보고해서 법원이 어떻게 파산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 관제인은 채권의 조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 채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산 채권이 있고, 이 파산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 또는 부동산을 샀을 때는 매매대금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있고요. 이는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부터 먼저 변제한 다음에 일반적인 파산 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단 채권이 있는데, 이 재단 채권은 이런 저당권, 전세권이 담보된 채권이나 일반 채권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권으로서 파산 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해서 생긴 비용과 조세 채권, 그리고 임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채권을 가장 먼저 변제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저당권, 전세권, 담보부 채권, 세 번째로 일반 파산 채권 순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을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채권에 맞춰가지고 재산을 변제한 다음에 파산 절차가 종료되게 되는데, 파산 절차의 종료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산의 폐지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재단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그 재단 채권이 모두 변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즉 재단 채권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가나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시 폐지를 하게 되고,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 폐지를 하게 됩니다. 파산의 폐지 외에 종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해서 재단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파산 채권에도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가나 배당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를 종결한 다음에 면책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시켜주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재량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뭘 면책을 시켜주는 거냐,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이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첫째,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례죄, 설명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고요. 그 행위가 파산 선고 전후에 있음을 불문합니다. 그럼 사기파산죄가 뭐냐?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친인척한테 증여하는 행위, 통장을 숨기는 행위, 또는 상업장부 같은 것을 파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과태파산죄는 파산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할부 계약으로 물건을 무리해서 구입한 다음에 저가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고, 또는 저당권이나 질권을 무단으로 설정을 해주는 행위가 있고,
마지막으로 특정 채권자들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편파 변제를 한 경우에는 과태파산죄로 처벌을 됨과 동시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구인불응죄는 법원에서 간혹 채무자를 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구인불응죄로 처벌하고요. 파산증略죄는 파산 관제인이나 채권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줄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파산증略죄로 처벌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죄는 파산 관제인이나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재산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설명을 마쳤고요. 두 번째 사유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세 번째 사유는 허위의 채권자 목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대해서 그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할 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사유는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파산 면책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을 때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고, 다섯 번째, 채무자가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때,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설명의무 위반죄, 중복해서 해당이 되긴 한데 도산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때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에 사회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면책의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해서 파산 결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채권자에 대한 효력으로 남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가 돼서 남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다만 저당권과 같은 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변제해야 하고요. 또 비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조세, 임금, 양육비,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등은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썼다. 거기서 발생한 임금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꼭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또 자신이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한다. 그것도 면책이 안 됩니다. 또 채무자에 대한 효력이 면책의 효력이 있는데 원래 파산이 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사가 될 수 없고 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공적기관에서는 파산 선고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소멸되고 복권되게 됩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파산과 면책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서울회생법원에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라고 해서 언제든지 회생파산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외국인도 우선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을 지원하는 기관 등이 있는데 여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고 이 기관들은 개인 파산 면책 지원을 해주고 그와 동시에 상담도 해주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신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